혹시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악몽이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은행의 감시망 밖에 있는 거대한 돈의 시장, 사모대출 시장에서 말이죠. 오늘 이 시장에 나타난 위험한 균열의 실체가 뭔지 한번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 숫자입니다. 4억 7,700만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6,400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의 매물로 그냥 확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무려 6%나 가격을 깎아서 말 그대로 금매로 던져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1달러짜리를 94센트만 받고 팔아치운 거죠. 여기서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어떤 금융사가 수백억 원이나 되는 손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자산을 팔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자, 그럼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 바로 이 4억 7,700만 달러짜리 투매 사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일을 벌인 곳은 뉴 마운틴 파이낸스라는 아주 큰 금융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사모대출 자산을 6%나 싸게 팔아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저희 그냥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만들려고요. 아주 그럴싸하죠. 근데 시장에선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사실상 부실 위험이 너무 커져서 제값 주고 나 아무도 안 사려는 쓰레기 자산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판 거 아니냐고요. 진짜로 아무 문제 없는데 뭐하러 600억 넘는 손해를 보겠어요. 그죠? 아니 그럼 멀쩡해 보이던 자산이 왜 갑자기 이런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들면 좀비 부채라는 이름부터 좀 썸뜩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픽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돈이 없어서 당장 이자도 못 낼 지경이 되면요. 그 이자마저도 그냥 새로운 빚으로 쳐서 원래 빚에다가 합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빚으로 빚을 막는 정말 마지막 카드 같은 거죠. 이 비유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치 친구가 야, 오늘 술값은 내가 다음에 낼게. 대신 내가 너한테 갚을 돈에 이자까지 쳐서 나중에 한꺼번에 줄게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변 친구들이 전부 다 이러기 시작하면 뭔가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 PIK 방식의 대출이 팬데믹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당장 이자 낼 현금조차 없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뜻밖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모두가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AI입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요. 이 위험천만한 사모대출, 이 돈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무려 40%가 단 하나의 산업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AI의 역설이 벌어집니다. AI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코딩이나 개발 같은 걸 점점 자동화하잖아요. 그랬더니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사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은 줄고 돈은 마르고 결국엔 빌린 돈을 못 갚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AI라는 혁신이 오히려 이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불쏘시개가 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가 정말 소름 돋는 전망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 사모대출 시장의 부도율이 최대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빌려간 회사 100곳 중에 15곳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5% 부도율, 그리고 특정 산업에 위험이 몰려있는 상황. 이쯤 되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2008년 금융위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때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2008년에는 부실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막 섞어서 CDO라는 상품으로 포장해서 팔았잖아요. 지금은요, 위험한 사모대출들을 묶어서 CLO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이름만 살짝 바꿨지 위험한 걸 예쁘게 포장해서 돌리는 방식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9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입니다. 보통 이런 CLO 상품들은 이 정도로 엄청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든요. 수익이 나면 대박이지만 손실이 나면요. 네, 쪽박도 이런 쪽박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산수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10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데 UBS가 경고한 대로 실제 대출의 15%가 부도가 나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전액 손실입니다. 그냥 투자한 돈이 다 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5% 손실에 10배 레버리지가 곱해지면 150%짜리 재앙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한폭탄 대체 누가 들고 있는 걸까요? 대형 은행들은 아유 우리는 안전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장막 뒤를 딱 열어보면 진실은 완전 다릅니다. 이 위험한 대출을 마구잡이로 내주는 사모펀드의 지분을 자그마치 45%나 바로 그 은행들이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상관없는 척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위험 앞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몇 가지 중요한 방어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AI 때문에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술주 투자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 싼 이자로 돈 빌려서 성장했던 회사들을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해서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20% 정도는 현금이나 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AI 혁명이라는 화려한 빛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빛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채라는 그림자는 과연 누가 보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